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진혜영 교수님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진료가 2부 순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진혜영,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출간일은 2022년 9월 28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에필로그, 책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와 나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자 라는 제목의 에필로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꿰뚫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율성이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앞장섰던 미국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처럼 인간은 자율성을 빼앗기면 행복하지 못하고 누군가에는 자유가 없는 삶보다 죽음이 나을 정도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장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아이들의 자율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 목적인 자립심을 상기하면 자율성을 최대한 길러주어야 한다. 내가 자유롭게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권리가 있다. 아이에게 내가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에 대해 더 잘 아니까 너는 나의 말을 따르라고 말해선 안 된다.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할 권리가 부모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몹시 원했고 수년간 난임 치료를 받으며 노력했음에도 자녀를 갖는 복은 누리지 못했다. 당연히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나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토로한 적이 있다. 엄마, 나는 아이 있었으면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었는데 나 닮은 아이 낳아서 온 세상을 자기 세상처럼 펼치며 마음껏 살게 키우려고 했는데 말이지. 그러자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아이고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자식 네 마음대로 안 된대. 자식은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기르려고 낳는 게 아니다. 응?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기다. 나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다. 나도 내 욕심으로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었다. 그러기에 내 뜻대로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아이에 대한 존중, 그 아이가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자율성의 존중은 스르륵 덮어버렸던 것이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게 하는 그러한 어머님의 대답 같습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낳는 것과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것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를 더불어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부모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잊고 있었던 사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 내적 동기라고 하는 부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적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에서 든 생각은 자녀의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사랑, 그것이 충분히 전달됐을 때, 그 사랑이 전달됐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내적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저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 갖는 가능성의 시기는 지나갔고 강아지를 2마리 데려와 사랑으로 기르고 있다. 참 사랑스럽다. 그놈들. 강아지를 키우는 것과 자식을 키우는데 공통점이 많다고 하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 바로 강아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자유를 많이 제약한다. 언제나 내가 먹여주고 씻어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존재들이므로 내 말에 잘 따르도록 키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높은 자율성을 존중해주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인간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처음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존재 그 자체만으로 절대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에 따른 각자의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이런 소중한 생명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성인이 되어 자립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준비해줄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길러주면 부모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 이상의 기대는 다 나의 욕심이다. 이제는 자녀가 나에게 종속적인 존재란 착각을 깨야 한다. 우리는 평등하게 존중받을 존재다. 나에게 온 이 소중한 존재를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기 원하듯 사랑해주자. 내가 세상에서 존중받기를 원하듯이 존중해주자. 자녀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며 경청해주자. 여기까지 읽은 여러분, 이제 용기만 내면 된다. 좋은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책 덮고 다시 똑같이 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실천해야 한다. 책 안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진호연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책에서 본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모두 아이 내면의 단단함을 키워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내면이 단단해진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돌부리에 부딪혀도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부모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아이한테 이걸 가르쳐주면서 같이 성장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소개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리 실천이 어려운 것은 없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없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된다. 가장 어려운 건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는 것이다. 결국은 부모 자신 안에 있는 불안, 이것이 아이를 더 몰아붙이게 되고 더 쪼우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더 강압적으로 대하게 되고 획일적인 교육 방식으로 더 치중하게 되는 부모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 이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자녀를 존중해 줄 수 있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련사가 아니라 주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불안 때문에 계속한다는 게 부모로서 용납되는가? 아이 때는 즐거워야 한다. 하루하루가 재밌어야 한다. 아이가 행복해지는 문화를 우리 부모들이 일으켜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모든 부모가 바라는 바 아닌가? 아이들이 행복해야 그들이 자라서 행복한 청년이 된다. 청년이 행복해야 우리 미래가 행복하고 그 중에서 나온 리더가 행복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아이가 미래라는 흔한 이야기를 잊고 사는 부모가 너무 많다. 이 책을 펼치고 읽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문화를 바꾸는 데 동참한 것이다. 많은 사람의 생각은 있어도 실천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뭔가를 시작한 것이다. 작가이자 세계적인 강연가인 사이먼 시넥은 이렇게 말했다. 비전은 꿈과 같아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다. 반대로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무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대체 그것을 누가 바꾼단 말인가? 부모의 가장 큰 동기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아이에게 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 내어 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되고 행복한 청년이 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 20년쯤 후에 내가 그때 그 역사적인 문화운동에 참여했었지. 지금처럼 육아와 교육의 문화가 바뀌는데 한몫했지 하며 뿌듯하게 회고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깨어나자. 함께 일어나자. Rise together. 네. 자, 오늘 2부 순서는 진아영 교수님의 그 책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이와 나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자라는 제목의 에필로그 읽어드렸습니다. 네.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진아영 교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에 대한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에필로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책 안에 너무나 많이 상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먼저 바뀌고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불안부터 먼저 대면을 하고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도 이 세상을 부모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이구나 라고 그런 신념들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2부 순서 여기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